이 검사실에는 굉장히 위험한 약품들을 많이 씁니다. 포르말린부터 시작해서 메탄올 등 그런 유기화학 물질과 그리고 환자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 중에 감염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검사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검사를 하고 나면 결국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폐기물이 됩니다. 이 폐기물을 치우는 청소 노동자는 다 하청이에요. 옛날에는 이 노동자들이 다 정규직이었고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같이 밥 먹고 같이 노동자 간담회 가는 조합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청 노동자가 되었죠. 사실 하청 노동자가 되면서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관리 체계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단검사의학과의 그 검사실 회의에도 직접 들어오시고 회의에서 나온 내용, 폐기물 관련된 내용은 직접 우리가 소통하면 됐습니다. 근데 하청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업무 지시 부당 개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불법 파견이 되는 거죠. 업무 지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시각각 바뀌는 업무 내용들을 업체를 통해서 하기 힘들고 중요한 건 업체 직원들이 상주해 있지는 않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청소 노동자 같이 검사실에 있는 그 노동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그런 효율적인 방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뭐 번거롭다가 아니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 노동자도 위험해지고 검사실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위험해지고 업무도 불편해지죠. 검사의 질도 떨어지고 환자에게도 좋을 리가 없죠. 또 하나는 저는 모든 일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가 왜 의료 서비스랑 연결이 있지? 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치료하고 회복하는 모든 일은 병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업무들이 합심하여 이룰 때 그게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합심하여 치료와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업무는 중요하다, 이 업무는 중요하지 않다, 이 업무는 의료 업무다, 이 업무는 의료 업무가 아니다 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KTX 열차 내에는 원청 소속인 코레일 안전을 담당 열차 팀장과 자회사 소속 코레일 관광개발 서비스를 담당하는 열차 승무원으로 나눠져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차 내에서 열차 내 사항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열차 팀장과 승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열차 팀장이 승무원에게 지시를 하면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열차 팀장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 사무실에 있는 관리자에게 지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구조는 사고가 나면은 되게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원화된 체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요번에 오송역 사고에서도 그 문제가 엄청 많이 드러났는데 저희가 열차가 사고가 나고 멈추고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광역 무전기라고 있거든요. 그 무전기를 저희는 지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서비스만 담당하고 안전을 담당하지 않으니 너네 필요 없다 해서 안 주는 건데 그 무전기가 없으면 저희는 이제 사고 상황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번에 경강선 사고가 났었는데 경강선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이제 일단은 업무 자체가 서비스 업무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 안전 업무를 거의 그러니까 안전 교육 자체가 거의 형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조차 규칙적이지 않고 동영상으로 대처하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형 무전기는 지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저희는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정보도 없고 그 사고 조치도 열차 팀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니 한 템포가 되게 다 느린 거죠. 그러니까 열차에서 사고가 나면 손님들이 저희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는 한 템포 느리다 보니 이번에 경강선 사고에서도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승무원이 사고가 나고 열차 팀장의 지시를 받기 위해 이렇게 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다 보니 승무원이 안 보였다 이런 기사가 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화된 체계 저희는 이제 하고 나면 열차 팀장 지시 받고 승객 탈출시키는 과정에 또 저희 자회사에 전화해서 이 상황을 알려줘야 되고 그게 되게 불필요한 절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났던 게 차가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원래 저희가 입석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석이 많은 시간대였으면 정말 진짜로 큰 사고였어요. 진짜 황당한데요.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불가역적이다. 직접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를 했을 경우에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또 정부의 그 정책 기조가 바뀌면 다시 외주화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직접 고용해버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완전히 정규직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운영과 그러니까 조직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기가 힘들다. 이런 거예요. 자회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을 다 맡기면 되는데 직접 고용을 하면 결국 우리가 운영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회사를 해도 서울대병원 직원이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를 해야 된다라고 자회사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기가 힘들고 쉽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 천지에 그것만큼 공정하지 않은 게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조건도 다르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만 이런 권리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공정하다고 여겨요. 객관적으로 공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마치 사회적으로 가장 공정한 것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채용 비리를 얘기하면서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왜곡된 공정성을 가리는 효과를 갖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 지직구에 정기 합의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보면 합의했다 해서 임금 인상률 떨어진 상황은 없었습니다. 원래 협력업체하고 합의했었던 주기로 했었던 도급비, 즉 인건 운영비를 그대로 다 인건비로 포함시켰고 결국 그로 인해서 임금 인상률이 저하된 적이 별로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측에서 프레임을 한 이유는 결국은 노동자 대 노동자들 간의 싸움을 붙이면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노동자 조합과 사측이 서로 교섭을 통해서 투쟁과 전략 전술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업무의 위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높은 업무고 중요한 업무다. 저거는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업무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이제 흔히 업무의 위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의 위계는 처음부터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결국 모든 노동자들은 다른 일을 합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차이가 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호사의 업무가 다르고 청소하는 노동자의 업무가 다르고 환자를 이송하는 노동자의 업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다른 것을 차별로 만드는 게 바로 위계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기업이 의도적으로 어떤 업무를 높게 평가하고 어떤 업무를 낮게 평가하면서 그렇게 위계화가 되는 거죠. 나중에 지금은 우리 흔히 의료 업무는 되게 중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의료 업무들도 어느 날은 쪼개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간호사의 업무도 중환자실 간호사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수술실 간호사는 중요한 업무, 그렇지 않은 간호사들은 별로 안 중요한 업무. 이래서 간호사들을 위계화시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인식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은 기업이 계속 이렇게 위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두 다만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러나 모두가 필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권리에 있어서 동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그게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거죠. 네.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안전에 대한 것도 더 좋아지고 질 높아지고 여러 면에서 좋아지겠죠. 비정규직들이 처우도 개선돼서 비정규직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청 노동자 이렇게 쪼개 놓으면 사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층층 다 계층을 나눕니다. 병원에서 하청 노동자부터 의사, 교수까지 그 많은 층계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지 않는 그런 세상,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서울대병원 투쟁할 때 환자들도 많이 지지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지를 많이 받는데 그 이유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본인의 노동 조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대병원이라는 공공성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자부심이고 그게 서울대병원 노조의 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울대병원만이 아니라 의료연대 전체가 갖는 힘이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당장은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서 억울하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병원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전체가 권리를 갖는 그런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곧바로 병원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